적과 외기는 의사표시와 잘 봐봐.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행위에 준한다는 것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하고 비스무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의사표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준법률행위를 찾아라. 준법률행위 아닌 것은 의사표시를 찾아라.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좀 이따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법률행위죠. 의사표시의 수가 한 개냐, 그 다음에 두 개냐, 그 다음에 한 개냐, 두 개냐, 두 개 이상이냐. 두 개 이상을 뭐라 한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것은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렇게만 암기하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단독행위는 또 뭐죠?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해. 이건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 계속 암기를 해야 돼. 한 번 암기 안 돼요.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무자는 상계. 상계는 뭐냐? 통친다는 거 봐봐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 근데 을은요 갑한테요 옛날에 빌려준 돈이 또 6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돈 갚을 때 어떻게 하죠? 을이 돈 갚을 때 1억 갚고 나서 다시 6천만 원 받느니 퉁쳐가지고 얼마만 갚으면 돼요? 4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퉁치는 것, 그것을 서로 계산한다. 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상계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면제 상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가면 나중에 배워요. 본인은 추인을 해.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에 선의인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해제, 해지,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해제, 해지, 취소. 이걸 8가지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알겠죠? 채권자가 하는 면제, 채무자가 하는 통치는 것 상계.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한다. 상대방은 철회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동의를 해준다.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나중에 공부를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 이런 봐봐요. 이 땅에요. 갑하고 을하고 병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각각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포기하죠? 다른 공유자한테 포기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뭐죠?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을 포기하려면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포기하죠. 이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럼 뭐다 그랬죠? 아까 우리 처음에 상대방 없는 거 소유권의 포기라고 그랬죠. 내가 봐봐요. 이렇게 물건을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점유는 이렇게 잡는 거죠. 사실상 지배니까. 이것만 점유가 아니고 확장된 점유, 연장된 점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다 필요 없는 말이고 내가 지금 물건을 잡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점유라고 그래. 이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나와. 그러면 점유권을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놓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상속은 어디다 포기하는지 알아요? 상속은 다른 상속권자한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은 관청에 가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것은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유원, 유증, 재단법인. 여러분 사단법인은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재단법인은 재산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간단히. 그럼 그 재단법인의 경우는 재산이 있어야지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유원하고 유증. 여러분들 지금부터 봐봐. 증여하고요. 유증의 차이는 뭐냐? 둘 다 공짜로 주는 건데요. 증여는 살았을 때, 살아 생전에 이런 죽음을 원인으로 하고 이건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 갑일한테 뭐라냐? 야, 너 이거 가질래? 청약.
응, 의리. 응, 알았어. 내가 가질게. 승낙.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계약이에요. 증여는. 두 사람이 청약과 승낙을 하니까 계약이에요. 그런데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죽으면서 유언서를 써. 유언서에다 뭐라 쓰냐? 이것은 을한테 줘라. 딱 찍어서 그걸 특정 유증. 내 전 재산 중에서 5%를 을한테 줘라. 그걸 포괄 유증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거 주라는 거죠. 그걸 유언서에 쓰여 있죠. 그럼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